서울의 한 대기업 본사. 아침 8시 30분 회의실 안은 이미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임급 직원들부터 팀장 그리고 이사까지 줄줄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그 안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영. 32, 이 회사에서 6년째 근무 중인 차분하면서도 야망 있는 여성 직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속한 팀에서는 늘 유리천장이 가로막혀 있었다. 여성이 승진하기는커녕 당당히 의견을 내세우기도 쉽지 않은 곳. 특히 그녀의 바로 위 상사 박기태 부장은 노토리어스했다. 겉으로는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처럼 포장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랫사람을 깎아내리고 특히 여성 직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자, 오늘도 다들 정신 바짝 차리라고. 박 부장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의자를 뒤로 젖히며 헛기침을 했다. 그의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이번 신규 프로젝트 말이야. 우리 회사가 걸린 거대한 계약이라 아주 중요해. 그런데 그는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시선을 서영에게 딱 고정시켰다. 윤대리, 자네가 맡은 파트 이거 솔직히 말해서 껌값이지.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다른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억지 웃음을 흘렸고 누군가는 그냥 메모지에 펜만 굴렸다. 서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애써 미소를 지었다. 네, 부장님. 더 보완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껌값이라니.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자료를 단 몇 초 만에 그렇게 짓밟아버리는 말. 회의가 끝난 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팀의 막내인 김주희 사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대리님, 아까 너무 심하셨어요. 부장님 말씀이. 서영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익숙하잖아. 그러나 목소리가 떨렸다. 주인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부장님이 유난히 대리님한테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서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맞아. 왜 나한테만 이럴까?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이 켜지고 정갈하게 정리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다. 다녀왔어. 낮의 피곤함이 목소리에 묻어났다.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짙은 눈매, 굳은 인매. 그러나 아내를 볼 때만큼은 온화하게 풀리는 눈빛. 왔어? 오늘 늦었네. 그는 바로 서영의 남편 강현우였다.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의 남자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현역 육군 대장. 별 4개를 단 군내 최고 위급 장성이었다. 힘들었어? 현우가 다가와 서영의 어깨를 다독였다. 서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응, 오늘도 또 그랬어. 부장님이. 내 보고서를 보더니 껌값이라면서 다들 보는 앞에서 비웃었어.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껌값? 낮게 읊조리는 목소리에 묘한 위압감이 스쳤다. 서영은 얼른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여보. 그냥 회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잖아. 나만 참으면 되는 거고. 하지만 현우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아니야. 참을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어. 넌 지금 6년 동안 그 회사에서 버텼잖아. 누구보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일했지. 그런 널 모욕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서영은 남편의 눈빛을 바라보다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결코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며칠 뒤 회사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박 부장은 서영에게 일부러 불필요한 심부름을 시키고 팀원들 앞에서 그녀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렸다. 윤대리, 이거 커피 좀 타와. 회의 끝나고 다들 정신없잖아. 이런 건 여자 직원이 좀 챙겨야지. 회의실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따라 웃었고 누군가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서영은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그녀는 말없이 커피를 준비했지만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내가 정말 껌값밖에 안 되는 존재일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현우가 다가와 묵묵히 손수건을 내밀었다. 서영아. 여보, 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 눈에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현우는 잠시 서영을 바라보다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건 착각이야. 내가 누군데.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너야. 서영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진심 어린 말을 해주는 건 오랜만이었다. 현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너를 무시한 그 사람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 그러나 서영은 몰랐다. 곧 다가올 어떤 사건이 박 부장의 오만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남편의 위상을 드러내게 될 줄은.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너 같은 건 껌값이지. 그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윤서영은 출근길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턴가 웃는 게 서툴러졌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마치 전장에 들어서는 병사처럼 마음을 다잡았다. 윤대리.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박기태 부장의 목소리. 그는 이미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있었다. 이게 뭐야? 어제 보완하라고 했던 자료 아직도 제대로 안 고쳐졌잖아.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서영은 놀라며 황급히 컴퓨터를 켰다. 부장님, 제가 수정한 파일은 공유 폴더에 올려놨는데. 올려놨으면 뭐해? 내가 보기 불편하면 그게 다 잘못인 거지. 박 부장은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다. 순간 사무실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다. 동료들은 모니터만 뚫어져라 보며 못 본 척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말 내가 무능해서일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걸까?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몇 명이 몰래 서영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윤대리 괜찮아요? 오늘은 또 왜 그러신 거예요? 서영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원래 늘 이렇잖아. 그녀는 속으로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왜 나만 타겟이 되는 걸까? 내가 여자라서? 아니면 그가 보기엔 내가 만만한 존재라서? 오후 회의. 박 부장은 또다시 서영을 향해 나를 세웠다. 이봐 윤대리. 내가 자네한테 기대를 한 게 잘못이야. 자네 같은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알겠어? 그리고는 회의실에 있던 팀원들을 보며 크게 웃었다. 이런 건 그냥 껌값 같은 거야, 껌값. 사람들이 억지로 따라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서영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어 상처를 남겼다. 그날 저녁 서영은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구두를 벗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잠시 후 거실에서 나오던 강현우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서영아, 무슨 일이야? 서영은 고개를 떨군 채 낮에 들었던 말들을 그대로 흉내내듯 의조렸다. 껌값 없어도 그만인 사람 그게 나래. 현우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짧고 단호한 한마디. 마치 전투 명령처럼 묵직하게 울렸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들었다. 부장이 오늘도 그랬어. 다들 보는 앞에서. 나만 타겟으로 삼고 자꾸 무시하고 조롱하고. 현우의 두 눈은 강하게 번쩍였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려야 해? 서영아, 넌 그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여보, 회사라는 게 그렇잖아. 힘 있는 사람한테 찍히면 그냥 견뎌야 하는 거 아닌가? 현우는 낮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차갑고 냉정한 날이 서 있었다.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지.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으면 해. 잠시 후 현우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다. 서영은 무심코 그 화면을 봤다가 눈을 크게 떴다. 여보, 이거 군 관련 메시지 아니야? 오늘도 연락이 와?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일은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어. 요즘 국방 쪽 현안이 많아서. 서영은 순간 다시 한번 현실을 깨달았다. 남편은 단순히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군 전체를 움직이는 현역 대장, 별 4개의 장군이었다. 하지만 서영은 한편으로 혼란스러웠다. 이 사실을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내가 그저 군인의 아내가 아니라 장군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녀는 잠시 그 상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안 돼. 남편의 힘에 기대고 싶진 않아. 나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다. 현우는 그런 아내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한다면 난 언제든 뒤에서 지켜봐 줄 거야. 하지만 기억해. 넌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며칠 뒤, 박 부장은 또다시 서영을 모욕했다. 이번엔 회사 로비에서였다. 윤대리, 내가 말했지? 넌 그냥 껌값이야. 남자들만큼 벌지도 못하고 남자들만큼 힘도 없는 게 어디서 잘난 척을 해. 주변에 있던 다른 부서 직원들까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서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서영은 입술을 세게 깨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부장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다. 직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고 박 부장은 얼굴이 굳었다. 뭐야?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는 서영을 노려봤다. 그러나 그 눈빛에도 서영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영은 현우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잘했어. 내가 그렇게 나선 게 맞아. 이제 조금씩 달라질 거야.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어딘가 심상치 않았다. 그는 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두고만 보지 않겠다. 윤대리 오늘 당장 퇴근하지 말고 야근해. 박 부장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내던지듯 올려놓으며 그는 서영을 노려보았다. 내일까지 이거 전부 다 정리해와. 못하면 필요 없어. 사무실 안은 순간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다른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서류를 흘끗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누구도 서영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서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네, 알겠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짜내 대답했다. 그날 밤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거리에는 이미 인적이 드물었지만 서영의 모니터는 여전히 밝게 빛났다. 손목은 뻐근했고 눈은 충혈되었다. 그러나 책상 위에 쌓여있는 서류 더미는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시키는 거지? 정말 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했다. 대리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서영이 고개를 들자 막내 김주희 사원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제가 이 부분이라도 도와드릴게요. 이건 제가 담당한 자료니까 같이 정리하면 빨리 끝날 거예요. 서영은 순간 울컥했다. 주희 씨, 하지만 이러다 부장님이 알면 너까지 곤란해질 수 있어. 주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전 그냥 더 이상 대리님 혼자만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요. 순간 서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도 나를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날 새벽 두 사람은 결국 자료를 모두 정리해냈다. 하지만 박 부장은 다음 날 그 노력을 비웃듯 말했다. 이게 뭐야? 이 정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대리를 달고 있어? 참, 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걸 해도 집에서 말 한마디 안 해? 순간 서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 그는 누구보다 조용히 절제된 삶을 살고 있었다. 가정사까지 들먹이며 모욕하는 박 부장의 태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날 저녁, 서영은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방 의자에 털썩 앉았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 서영아. 강현우가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서영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박 부장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여보, 그 사람이 당신 얘기까지 꺼냈어. 남편은 뭐 하냐고 나를 못난 사람 취급하면서 집에서도 무시당하는 여자로 만들었어. 순간 강현우의 얼굴이 서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전장에서 적을 발견한 장수의 눈빛처럼 번뜩였다. 내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짧게 읊조린 그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분노가 실려 있었다. 서영은 남편의 눈빛을 보고 순간 숨이 막혔다. 늘 다정하고 온화했던 그의 모습이 지금은 철저히 군인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서영아. 그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더는 참지 마. 내가 견디는 동안 그자는 계속 내 위에 올라서 있을 거야. 하지만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나서면 결국 내가 잘린다고. 그럼 그동안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거야.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내 곁에 있어. 내가 무너지는 걸 가만두고 보진 않을 거다. 그날 밤 서영이 잠든 뒤에도 현우는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여러 통의 문서와 군 관련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짧게 통화를 했다. 지금 확인해 보니 그 기업 방산 계약 건이 있군. 내가 아는 몇 분께 말씀드려야겠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현우는 결코 서영을 앞세워 싸우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대신 물밑에서 조금씩 판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들어서는 서영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어제의 눈물은 사라지고 대신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자리 잡았다. 더는 피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녀의 그 결심 뒤에는 언제든 나서서 모든 걸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별 4개를 단 단 한 사람. 그녀의 남편 강현우였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안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하지만 서영은 왠지 모르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윤대리, 자네 오늘부터 회의록 담당이야. 박 부장이 툭 던지듯 말했다. 회의록이요? 서영이 당황한 듯 되묻자 그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왜 못하겠어? 자네는 어차피 중요한 결정권도 없잖아. 그냥 받아 적는 거나 제대로 해. 회의실 안에 앉아있던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다. 누구도 나서서 뭐라 하지 못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박 부장은 일부러 서영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윤대리, 지금 방금 내가 말한 거 정확히 기록했어? 꺼봐, 벌써 놓쳤잖아. 역시 기대할 게 못 돼. 사람들이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서영은 손에 쥔 펜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정말 이게 내 몫일까? 하지만 그녀는 꾹 참으며 차분히 받아 적었다. 그러다 회의가 끝날 무렵 문득 손이 멈췄다. 부장님. 조용하지만 뚜렷한 목소리가 울렸다. 회의록은 제가 정리하겠지만 중요한 의견은 제가 직접 발언하고 싶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박 부장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맞서겠다는 거야? 서영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제 의견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서영을 불러 세운 사람이 있었다. 마케팅팀 김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대리 아까 회의 때 멋있었어요. 네? 솔직히 다들 속으로 답답했거든요. 부장님이 늘 그렇게 막말하시는 거 하지만 아무도 말 못했죠. 근데 오늘 대리님이 딱 잘라 말씀하시니까 속이 다 시원했어요. 서영은 놀란 눈으로 김대리를 바라봤다. 나 혼자가 아니었어. 작지만 분명한 파동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사내 카페에 앉아있던 서영은 뜻밖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옆자리 2명의 간부급 직원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들었어? 이번에 우리 회사 국방부랑 방산 계약 추진한다던데. 그래. 규모가 엄청 크다던데 성공하면 회사 매출이 2배는 뛸 거래.
서영의 귀가 번쩍 열렸다. 방산 계약. 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었다. 그 순간 남편 강현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여기가 남편의 세계와 맞닿는 지점이 되는 걸까? 집에 돌아와 서영은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혹시 우리 회사 이름 들어본 적 있어? 현우는 눈빛을 좁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최근에 방산 계약 제안서가 올라온 걸 봤다. 서영은 놀라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정말 우리 회사가? 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낮게 말했다. 아직 확정은 아니야. 하지만 만약 성사된다면 내 회사는 내 관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 서영의 심장이 요동쳤다. 박 부장이 그렇게 무시하던 자신. 하지만 그의 위에는 지금 눈앞에 있는 남편이 있었다. 며칠 뒤, 박 부장은 또다시 노골적인 모욕을 퍼부었다. 윤대리, 이런 기본도 안 된 자료를 국방부에 보낼 셈이야? 차라리 내가 초등학생한테 맡겼으면 더 나았겠다. 사람들이 킥킥거렸다. 그러나 이번엔 몇몇 직원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부장님, 그 말씀은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저항의 기미였다. 박 부장은 눈을 치켜떴다. 뭐? 지금 나한테 토달겠다는 거야?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다. 서영이 뿌린 작은 불씨가 동료들의 가슴 속에서 번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서영은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난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을래. 설령 그 사람이 날 자르려고 해도 난 내 목소리를 낼 거야. 현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내 뒤에는 내가 있다는 걸.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군용 전화기를 들었다. 내일 국방부 장관님과 미팅이 있다. 그 자리에서 내 회사 이름이 오르내릴 수도 있겠지. 서영은 숨을 삼켰다. 운명이 바뀌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금요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서영은 책상 위에 놓인 인사고과 평가서를 발견했다. 봉투는 이미 반쯤 열려 있었고 동료들의 시선이 묘하게 모였다가 흩어졌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업무 성과 미흡, 협동심 부족. 거기에는 근거 없는 평가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내가? 협동심 부족? 서영은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잠시 후 박 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윤대리, 인사고가 봤나? 본인도 알 거야. 이 정도 실적이면 솔직히 회사에선 짐이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는 그의 태도. 서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장님, 저는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해왔습니다. 그 평가 재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박 부장은 비웃듯 웃었다. 재검토? 허허, 웃기지 마. 넌 그냥 껌값 같은 존재라니까. 그런 내가 뭘 재검토해 달래? 현실 좀 알아. 점심시간. 서영은 조용히 구내식당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때 김주희 사원과 김대리가 나란히 다가왔다. 대리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맞아요. 다들 알아요. 부장님이 괜히 대리님만 찍어서 괴롭히는 거라는 거. 서영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그렇게 보여? 김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리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리님이 회의에서 용기 내서 말씀하시던 거, 그게 다들 가슴에 남아있어요. 작지만 단단한 위로였다. 서영은 그제야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었다. 그날 오후 회사 로비에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국방부 방산 계약 협력사 최종 심사 진행 중. 순간 회사 안이 술렁였다. 드디어 시작됐대. 성사되면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라던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서영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국방부군 그리고 현우. 회의실. 박 부장은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서영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윤대리, 이번 방산 계약건은 내가 빠져. 넌 어차피 도움이 안 되잖아. 대신 내가 직접 챙기지. 서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었다. 참여하지 못한다면 커리어에 치명적이었다. 부장님, 저도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힘이 실려 있었다. 그러자 박 부장은 비아냥거렸다. 참여? 넌 그냥 커피나 챙겨. 여긴 내가 낄 자리가 아니야. 그러나 그 순간 의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부장님, 저는 윤대리가 이번 건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발언자는 다름 아닌 개발팀장 이현수였다. 평소 말수가 적던 그가 서영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윤대리가 정리한 자료 저도 봤습니다. 꼼꼼하고 실무에 꼭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서영은 놀란 눈으로 이현수를 바라봤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영은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여보, 오늘 드디어 방산 계약이 공식화됐어. 근데 난 아예 배제당했어. 그래도 몇몇 분이 내 편에 서줬어. 그게 정말 고마웠어. 현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군. 방산 계약이 걸리면 그 회사에서 어떤 인물이 중심에 서 있는지가 국방부에도 보고된다. 서영은 숨을 삼켰다. 그럼 부장님도 결국 당신 앞에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겠네. 현우의 눈빛은 차갑고 깊었다. 그래. 그리고 그때 누가 진짜 껌값인지 분명히 알게 될 거다. 다음 날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다. 방산 계약 1차 평가 국방부 고위 관계자 방문 예정.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장군님들이 직접 오신대. 와, 우리 회사에 별 4개가 오려나? 서영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곧 이 모든 상황이 남편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월요일 오전. 출근과 동시에 서영은 박 부장의 호출을 받았다. 윤대리, 당장 내 방으로 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 부장은 의자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 방산 계약건은 내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부장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닥쳐. 박 부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뻗었다. 넌 그냥 껌값이야. 껌값 같은 게 무슨 계약이니 뭐니 주제넘게 끼어들어. 서영의 손이 떨렸다.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다시 맴돌았다. 껌값. 점심시간. 구내식당에 앉아있던 서영은 거의 밥을 삼키지 못했다. 숟가락을 내려놓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김주희 사원이 조용히 속삭였다. 대리님, 부장님이 요즘 너무 심하세요. 다른 분들도 다 알아요. 김대리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이번 방산 계약 윤 대리님 빠지면 제대로 진행 안 될 겁니다. 그걸 부장님도 알 텐데. 서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근데도 날 빼고 싶어 해. 아마 나를 완전히 밀어내고 싶은 거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주희가 용기를 내듯 말했다. 대리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버티지 마세요. 그 말은 작은 불빛 같았다. 무너질 것만 같던 가슴 속에 조그맣게 희망이 살아났다. 며칠 뒤 회사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국방부 장성단의 방문이 임박했기 때문이었다. 별 3개라던데? 아니야, 별 4개 장군도 온다던데? 직원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다. 서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여보가? 그 순간 식은땀이 맺혔다. 만약 남편이 이곳에 직접 나타난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박 부장이 뭐라고 반응할까? 국방부 장성단 방문 전날. 박 부장은 전 직원을 불러 모았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니까 모두 정신 바짝 차려. 특히 윤대리, 넌 빠져.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사무실에서 뒤치다거리나 해. 부장님. 서영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이 프로젝트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됐다. 박 부장은 비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내가 너 같은 걸 사람 취급할 것 같아?
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리고는 다른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다들 알지? 이건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허접한 대리 하나 때문에 망칠 수는 없잖아.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이번엔 표정이 달랐다. 누군가는 불편한 눈빛을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영은 결국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나 이제 못 버틸 것 같아. 내일은 아예 나를 빼놓으라고 했어. 강현우는 조용히 아내를 끌어안았다. 서영아, 넌 이미 충분히 잘해왔어. 넌 내 자리에서 빛을 냈어. 내일 그 자리에서 누가 진짜 껌값인지 분명히 드러날 거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영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음 날, 회사 로비는 긴장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곳곳에 국방부 관계자들이 배치되었다. 곧 검은 차량 행렬이 회사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장성들이 하나둘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정한 군복 차림의 한 남자가 내렸다. 빛나는 네 개의 별, 굳건한 발걸음. 직원들의 숨이 멎었다. 저분이 대장님이래. 별 4개 살아있는 전설이지. 순간 서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시선을 돌렸을 때 그녀의 눈과 정확히 마주쳤다. 회사 로비.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장성단을 맞이했다. 별 3개, 별 2개 장군들이 차례로 들어섰고 마지막에 모습을 드러낸 강현우 대장은 한눈에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군복은 단정했고 어깨 위에 4개의 별은 번쩍였다. 위험 있는 걸음걸이와 단단한 눈빛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힘을 상징하는 듯 했다. 저분이 강 대장이래. 살아있는 전설이라던데. 직원들의 속삭임이 이어졌다. 박 부장은 바짝 긴장한 표정으로 달려와 허리를 숙였다. 강 대장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러나 강현우의 눈빛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일정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시작하시죠. 짧고 단호한 대답.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힘은 박 부장을 단숨에 움츠러들게 했다. 회의실. 국방부 장성단이 자리를 잡자 회사 측 임원들과 박 부장이 서둘러 자료를 내밀었다. 박 부장은 과장된 미소로 서류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자료는 제가 직접 검토하고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방산 계약에 적합한 이유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강현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게 서류를 훑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여기 이 부분. 기술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는? 박 부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건 제가 담당 부서에 다시 확인을. 그때 옆에 있던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부분은 사실 윤 대리가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시선이 서영에게 쏠렸다. 서영은 당황스러워 얼어붙었지만 강현우의 눈빛이 그녀를 향하는 순간 짧게 스친 시선에서 조용한 격려가 담겨 있었다. 윤 대리. 강현우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설명해 보십시오. 서영은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여보, 나한테 직접 시키는 거야? 하지만 이곳에선 남편이 아닌 대장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펼쳤다. 이 부분은 실제 해외 군수 사례와 비교 분석한 내용입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방식이 더 우수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목소리는 처음엔 약간 흔들렸지만 곧 또렷해졌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장성단은 집중해서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설명이 끝나자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논리적이고 명확합니다. 짧은 칭찬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회의실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임원들조차 놀란 듯 서영을 바라봤다. 반면 박 부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윤 대리, 내가 이런 걸 준비했어? 서영은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대답했다. 예, 부장님. 제가 정리했습니다. 박 부장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눈빛에는 불쾌함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장성단은 이동 준비를 했다.
강현우는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는 태도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은 국방부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 보고에 반영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도 있었고 누구도 그 앞에서 대충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 서영은 혼자 회의실에 남아 의자에 앉았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다가온 목소리. 잘했어. 서영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강현우가 문가에 서 있었다. 공식적인 군인의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 아내를 향한 짧은 따뜻함이 스쳐갔다. 그러나 그는 곧 등을 돌렸다. 계속 그렇게 해. 내 자리에서. 짧은 말만 남긴 채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서영은 깨달았다. 남편이지만 오늘은 나를 군인처럼 대했구나.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복도로 나서자 동료들이 속삭였다. 윤대리,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대장님도 직접 칭찬하셨잖아요.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서영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만약 그들이 내가 대장님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오늘 왜 나를 지목했어? 현우는 잔잔히 웃었다. 내가 준비했으니까. 내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눈치챘을지도 몰라.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다.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국방부 장성단이 떠난 뒤 회사는 며칠 동안 술렁였다. 윤대리 대단했어. 국방부에서 직접 칭찬한 건 처음 아니야? 직원들은 회의 때 서영의 발표를 두고 놀라움과 존경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분위기가 불편한 사람이 단 한 명 있었다. 바로 박기태 부장이었다. 윤대리. 그가 서영을 따로 불렀다. 내가 요즘 좀 들뜨는 것 같아.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착각하지 마. 그건 내가 내 뒤를 봐줬으니까 가능한 거야. 서영은 차분히 대답했다. 부장님, 제가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제 노력을 인정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박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내가 뭘 안다고. 회사에서 넌 껌값이야. 잊지 마. 사람들이 잠깐 너한테 박수 친다고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도끼와 질투로 가득했다. 그날 오후 회의. 박 부장은 일부러 서영의 아이디어를 묵살했다. 그건 쓸모없어. 다른 의견 있나? 부장님, 윤대리 의견이 타당한 것 같은데요. 옆자리 김대리가 조심스레 말했다. 박 부장이 눈을 치켜떴다. 뭐야? 너까지? 하지만 이번엔 다른 팀장도 끼어들었다. 사실 저도 윤대리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방부 장성단도 비슷한 지적을 했잖아요.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더 이상 눈치만 보지 않았다. 서영이 던진 작은 불씨가 동료들의 마음속에서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영은 자리로 돌아왔다. 주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리님, 다들 이제 눈치 보면서도 대리님 편이에요. 부장님도 점점 고립되는 것 같아요. 서영은 놀란 듯 주희를 바라봤다. 정말 내가 바꿔내고 있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박 부장이 이렇게까지 몰리면 더 거칠게 나올 게 분명했다. 예상은 맞았다. 며칠 뒤 박 부장은 서영을 아예 프로젝트에서 제외했다. 윤대리, 이번 중간 보고는 자네 필요 없어. 그냥 자리 지켜. 괜히 나대지 말고. 서영은 분노로 손끝이 떨렸다. 부장님, 저는 이 프로젝트에 기여했습니다. 배제되는 건 부당합니다. 박 부장은 비웃었다. 부당? 웃기고 있네. 내가 뭔데 부당이니 뭐니 따져? 회사는 전쟁터야. 약하면 짓밟히는 거고 넌 약해. 그러니까 빠져. 그 말은 칼처럼 서영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서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강현우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 나를 아예 프로젝트에서 제외했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냥 약하다는 이유로. 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약하다? 내가 약하다니. 그건 착각이야.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빛나고 있어서 그자가 눈이 멀어버린 거다. 서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근데 여보, 나 이제 너무 지쳐. 계속 싸워야 하는 걸까?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내가 버틸 수 있다면 끝까지 버텨.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언제든 나설 수 있다는 걸. 며칠 후, 박 부장은 자신감 넘치게 국방부와의 중간보고 자리에 참석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다. 윤 대리님은 어디 계십니까? 국방부 실무관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다. 박 부장이 순간 굳었다. 아, 그 사람은 이번에 참여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장성단 회의 자료엔 윤 대리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뒤엉켰다.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고 박 부장은 식은땀을 흘렸다. 그때 뒷문이 열리며 장성단의 대표가 들어왔다. 강현우였다. 박 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대장님이 직접? 강현우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프로젝트 핵심 인력이 배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 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회의실은 얼어붙었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회의실 공기.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얼어붙었다. 강현우 대장은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넘겼다. 그의 눈빛은 냉철했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분명 지난번 회의에서 윤 대리가 정리한 자료가 핵심 참고 자료로 사용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에는 이름조차 보이지 않는군요. 이유가 뭡니까? 박 부장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더듬거렸다. 아, 그게 업무 효율을 위해서 팀 재편 과정에서. 강현우의 눈빛이 번뜩였다. 효율? 핵심 인력을 배제하는 게 효율입니까?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임원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대장님 말씀대로입니다. 사실 윤 대리의 자료는 현장에서 가장 실용적이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국방부 관계자분들이 높게 평가하셨고요. 또 다른 임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윤 대리를 배제하는 건 잘못된 판단 같습니다. 순식간에 흐름이 바뀌었다. 사람들이 앞다퉈 서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 부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건 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의 변명은 점점 힘을 잃었다. 회의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직원들조차 속삭였다. 부장이 괜히 괴롭힌 거잖아. 다들 이제 알겠네. 윤 대리가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걸. 서영은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드디어 사람들이 내 편에 서기 시작했어. 그때 강현우가 다시 입을 열었다. 윤 대리를 불러오십시오.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박 부장은 얼굴이 굳었다. 예? 지금 말씀이십니까? 지금입니다. 단호한 명령이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서영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지만 그녀는 어깨를 펴고 걸음을 옮겼다. 강현우의 눈빛이 잠시 그녀를 스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짧은 눈빛에는 괜찮다. 내가 옳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윤 대리. 강현우가 차분히 물었다. 지난번 회의 때 준비했던 자료 여기 있는 보고서와 차이가 있습니까?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다. 예, 대장님.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추가 비교 분석과 해외 적용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강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로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국방부 실무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그렇다면 본 계약 검토에서는 윤 대리의 자료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 그건. 그러나 다른 임원이 날카롭게 잘랐다. 부장님,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세요. 이건 회사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직원들의 시선도 이제는 박 부장을 향해 비판적으로 쏠렸다.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강현우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다. 성과는 실력 있는 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름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회사 전체에 묵직한 파동을 남겼다. 누구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회의실 밖 사람들이 몰래 서영을 둘러싸며 속삭였다. 윤대리 정말 대단했어요. 이제 다들 알 거예요. 누가 진짜 실력자인지. 서영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나를 지켜줬어. 하지만 언젠가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영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오늘 일부러 날 불러낸 거야? 강현우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아니, 난 단지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준비한 게 옳았다면 그걸 드러내는 게 당연하지. 근데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까?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 그들은 지금 내 능력만 본 거다. 내가 내 자리에서 증명했으니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리고 서영은 처음으로 남편이 단지 군인이 아니라 가장 든든한 방패라는 걸 실감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문이 열리자마자 박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윤대리, 내 방으로 들어와. 서영은 차가운 기운을 느끼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문을 닫자 박 부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3개 내리쳤다. 내가 뭔데 회의에서 그렇게 나대? 국방부 장성단 앞에서 내 이름이 오르내리니까 기분 좋았어? 서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맡은 자료를 설명했을 뿐입니다. 하. 박 부장이 비웃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넌 껌값이야. 껌값 같은 게 잠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잘난 척하지 마. 내 허락 없이 다시는 나서지 마. 알았어? 그의 눈빛은 도끼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서영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부장님, 저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노력을 껌값이라고 하시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순간 박 부장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나한테.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대리가 들어왔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순간의 정적. 김대리는 서영을 곁눈질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떨렸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한쪽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오갔다. 부장님, 요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게. 윤대리가 없었으면 이번 계약 준비 절대 못했을걸? 나도 이제는 좀 말해야겠어. 더는 못 보겠다. 이제는 눈치만 보던 동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서영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온 것이다. 여보세요, 윤서영 대리님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국방부 방산사업실의 이민정 사무관입니다. 지난번 윤 대리님이 준비하신 자료에 대해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서영은 놀라 숨을 삼켰다. 네, 물론입니다. 사무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번 계약의 검토 과정에서 윤 대리님의 분석 자료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서영은 손끝이 떨렸다. 국방부가 나한테 직접?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박 부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박 부장이 서영을 불러 세웠다. 윤 대리,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지. 그거 내가 시켜서 된 거야. 착각하지 마. 그 사람들은 나랑 이야기하려다 내 이름을 언급한 것뿐이야. 거짓이었다. 서영은 그가 허세로 둘러대는 걸 단번에 알았다. 부장님,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분명히 제게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박 부장의 눈이 번뜩였다. 내가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겠다는 거야?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를 두둔하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몇몇 직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서영 쪽에 시선을 두었다. 윤 대리님, 국방부 사무관님이 직접 연락했다면서요? 와, 대단하십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서영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가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한 건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서영은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여보, 국방부에서 직접 나한테 연락했어. 추가 설명을 요청했어. 강현우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그래. 드디어 너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다. 내가 쌓아온 실력을 내 이름으로. 근데 부장님이 더 심하게 날 괴롭힐까봐 무서워. 강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걱정 마. 이제 곧 판이 뒤집힌다. 그리고 그 순간 누가 껌값인지, 누가 진짜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윤 대리, 이거 보고서 좀 고쳐. 박 부장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된 허위 보고서였다. 부장님, 이건 제가 낸 자료와 다릅니다. 그럼 똑바로 맞춰. 이번 계약, 우리가 국방부에 내야 할 자료는 이거야. 이해했어? 서영은 당황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대로 제출하면 오류가 많습니다. 국방부에서 확인하면 큰 문제가 될 텐데요. 박 부장은 비웃으며 말을 잘랐다. 문제는 내가 책임져. 넌 시키는 대로만 해. 내 이름만 걸리면 돼. 사무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옆자리 김대리와 후배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서영은 무겁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두면 내 이름으로 거짓 자료가 올라가고 결국 책임은 나에게 돌아온다. 그날 밤 서영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여보, 부장님이 내 이름으로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래. 그냥 서명만 하래. 그럼 나중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게 될 거야. 강현우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 자식이 드디어 선을 넘었구나. 서영은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버티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강현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로 싸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 만약 그 과정에서 내가 다치게 된다면 내가 지켜줄 거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직접 회사를 방문한 것이다. 이민정 사무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데이터 분석 정확도입니다. 윤서영 대리님,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서영에게 쏠렸다. 박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 그건 제가 대신. 그러나 사무관이 단호히 잘랐다. 아닙니다. 윤 대리님이 준비하신 자료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다. 서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무기체계 성능과 유지 비용의 상관관계입니다. 기존 자료에서는 누락된 데이터가 많았지만 제가 보강한 수치에 따르면 스크린에 띄워진 그래프와 수치가 빼곡히 채워졌다. 국방부 관계자들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자료와는 차원이 다르군요. 네, 이런 분석이라면 예산 집행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회의실 안에서 감탄이 흘러나왔다. 박 부장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손에 쥔 펜을 부러뜨리며 중얼거렸다. 감히 내 앞에서.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다. 누구도 그의 편을 들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은 박 부장을 외면한 채 서영을 향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서영에게 따로 인사를 건넸다. 윤 대리님, 다음 주 국방부 본청 회의에도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윤 대리님의 자료가 이번 협상에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서영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네. 윤 대리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뒤 동료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윤 대리, 축하해요. 이제 인정받으셨네요. 대단하다 정말. 그러나 박 부장은 굳은 얼굴로 속삭였다. 좋아. 내가 그렇게 잘났다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다. 서영은 알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윤서영 대리 인사평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봐. 늦은 밤 인사팀 과장이 박 부장의 호출을 받았다. 부장님, 지난번 평가에서 윤 대리는 우수 등급이었는데요. 국방부에서 성과를 직접 인정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문제지. 박 부장이 이를 악물며 목소리를 낮췄다. 인사고과를 조정해. 프로젝트 협업 능력 부족, 동료들과의 불화, 이런 항목들을 추가해. 근거야 내가 맞춰줄 테니 걱정 말고. 인사팀 과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부장님, 이거 들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내가 이 회사 15년을 지켰어. 내 말이 곧 규칙이야. 알았어? 며칠 후 서영은 인사팀에서 호출을 받았다. 윤 대리님, 올해 인사고과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마 곧 부서 이동이 있을 겁니다. 서영은 얼이 빠져 물었다. 부서 이동이요? 갑자기 왜요? 제 성과가 부족하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러자 인사팀 직원은 난처한 듯 눈을 피했다. 저희도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영은 숨을 고르며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눌렀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가 빛나기 시작하니 날 내치는 거야.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윤 대리님, 국방부 본청입니다. 다음 주 협상 미팅의 발표자로 공식 지명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서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제가 발표자라고요? 네. 이번 계약에서 윤 대리님이 핵심 기여자라는 점을 장관님께서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니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그 소식은 회사 안에 삽시간에 퍼졌다. 동료들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와, 윤 대리가 국방부 본청까지 들어가다니. 이제 회사도 윤 대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박 부장은 얼굴이 시뻘개져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윤서영, 내가 감히 나를 뛰어넘으려고 해? 두고 보자. 며칠 뒤 박 부장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인사팀, 지금 당장 윤 대리 좌천 조치 올려. 이유는 국방부의 자료를 독단적으로 제출했다는 걸로 해. 그러나 그 순간 국방부에서 공식 공문이 도착했다. 윤서영 대리를 차기 국방부 본청 회의 발표 책임자로 지명한다. 서류를 받아든 인사팀 과장은 난감하게 박 부장을 바라보았다. 부장님, 이건 본청에서 직접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 부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뭐라고? 본청에서 직접? 회의실 앞 대기실. 서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발표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그 옆에서 동료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윤 대리, 이제 진짜 올라가네요. 국방부 본청이면 회사의 미래가 윤 대리 손에 달린 거죠. 문이 열리자 장교들이 일제히 서영을 안내했다. 윤 대리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서영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다. 그래. 이제는 숨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증명해 보이자. 한편 회사 로비에서 박 부장은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윤서영 같은 게 어떻게 본청 발표자가 돼. 그러나 상대방은 냉정했다. 박 부장님, 지금은 윤 대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군 수뇌부까지 윤 대리 이름이 보고됐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막으면 오히려 회사가 위험해집니다. 박 부장은 핏대를 세우며 전화를 끊었다. 안 돼, 안 끝났어.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 거야. 본청 대회의실 앞. 서영은 두 손을 꼭 잡았다가 펴기를 반복하며 심호흡을 했다. 여기까지 왔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어. 문이 열리자 정복을 입은 장군들과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자리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회의실 중앙 국방부 장관의 자리가 눈에 띄었다. 발표자는 앞으로. 서영은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단상에 섰다. 순간 등 뒤에서 수많은 시선이 쏟아졌다. 그녀는 억지로 입술을 다물며 모니터를 켰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군 통신망 현대화 사업 실무를 담당한 윤서영 대리입니다. 첫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화면에 첫 장표가 뜨자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현재 우리 군의 통신망은 노후화로 인해 작전 중 안정성이 낮습니다. 특히 유사시 지휘 체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서영은 준비해온 그래프를 펼쳤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5년간 발생한 통신 오류는 무려 27건. 그중 절반은 훈련 중, 나머지는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장군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군가는 낮게 중얼거렸다. 실전에서 저런 오류라면 큰일이지. 그러나 서영은 멈추지 않았다. 저희 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민간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신망을 개발했습니다. 핵심은 위성망과 지상망을 동시에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전시에도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하며 적의 전자전 공격에도 강력한 내성을 보장합니다. 자료 화면에 실시간 복원 시뮬레이션 영상이 띄워졌다. 훈련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가 즉시 회복되는 모습이 재생됐다. 순간 군 수뇌부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이건 바로 전장에서 쓸 수 있겠는데? 민간 기술을 이렇게 접목한 건 처음이군. 서영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고 힘주어 말했다. 존경하는 장군님들, 장관님. 이번 사업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개인이 아니라 한 팀의 대표로 섰습니다. 오늘 이 발표가 우리 군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 회의실이 고요해졌다. 그리고 이내 장관의 손뼉이 울렸다. 훌륭하군. 이렇게 명확하고 실질적인 제안은 오랜만이야. 다른 장성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탰다. 젊지만 정확하다. 실전 감각이 살아있네. 발표가 끝난 뒤 장관이 직접 서영에게 다가왔다. 윤대리, 당신 이름을 꼭 기억하겠소. 이번 사업은 큰 변화를 가져올 거요. 수고했네. 서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 쌓였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드디어 인정받았다. 하지만 회의장 밖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복도 끝에서 박 부장이 핏발선 눈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좋아, 국방부에서 인정받은 게 뭐 대단하다고. 회사 안에서는 아직 내가 권력이야. 너 서영 반드시 꺾어주마. 그는 이미 몇 통의 전화를 걸고 있었다. 예, 회장님. 이번 발표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윤대리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부 분열의 위험이 있으니 조속히 조치가 필요합니다. 며칠 후 회사로 돌아온 서영은 축하 인사를 받았다. 윤대리 대박이에요. 본청에서 인정받다니 우리 부서가 드디어 빛을 보네요. 그러나 사무실 구석 박 부장의 책상 위에는 이미 윤서영 징계 검토라는 서류가 놓여 있었다. 국방부 발표가 끝난 지 며칠 뒤 회사는 들썩였다. 야, 윤대리 발표 본 사람 있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칭찬했다더라. 이제 우리 부서도 인정받는 거 아냐? 사무실 분위기는 오랜만에 밝았다. 그러나 그 중심에 선 서영은 웃을 수가 없었다. 회의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박 부장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사람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어. 며칠 후 인사팀을 통해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윤대리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대. 뭐? 독단? 다 팀으로 준비한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근데 위에서는 징계 검토 얘기까지 나온다던데. 서영은 그 소문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곧바로 인사팀 관계자를 찾아갔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인사팀장은 난감한 얼굴로 속삭였다.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박 부장이 회장님께 직접 보고를 올린 것 같습니다. 팀워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내용이더군요. 서영의 손이 떨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윗선에서 문서로 내려온 이상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영은 잠시 자리에 앉았다. 그때 옆자리의 후배 민지가 조용히 다가왔다. 대리님, 저 다 알고 있어요. 발표 준비할 때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절대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 민지 씨, 저 필요하다면 증언하겠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뒤이어 몇몇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대리 덕분에 우리가 빛을 본 건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도 돕겠습니다. 서영은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회사 정치라는 게 이렇게 간단할까? 그날 저녁 국방부 실무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윤 대리님, 지난번 발표 자료에 대해 장관님이 추가 검토를 원하십니다. 조만간 후속 회의를 다시 잡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정말입니까? 네. 특히 윤 대리님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정식으로 초청장이 갈 겁니다. 서영은 놀랐다. 회사 내부에서는 징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오히려 그녀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박 부장은 부서 회의에서 냉소적인 목소리를 냈다. 국방부에서 후속 요청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개인이 나서는 건 위험하지요. 그는 의도적으로 개인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동료들이 서영을 흘끔 쳐다봤다. 따라서 이번 후속 회의에는 제가 대표로 나가겠습니다.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다. 잠깐만요, 박 부장님. 장관님이 직접 저를 지목하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초청장이 온 걸 확인했습니다. 박 부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윤 대리, 회사라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상관의 결정을 거스르겠다는 건가요?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영은 홀로 사무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빛이 흐릿하게 번지는 창 너머로 눈물이 맺혔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는 거지? 단지 여자라서? 아니면 그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껴서? 그러나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좋아. 그렇다면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이 싸움에서 버텨내겠다. 며칠 뒤 국방부에서 정식 공문이 도착했다. 제목은 분명히 쓰여 있었다. 윤서영 대리 귀하 후속 전략회의 참석 요청. 사무실 안이 술렁였다. 와, 이름까지 직접 적혔네. 이건 부장이 대신할 수 없는 거 아냐? 박 부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 문서를 집어들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윤 대리, 이번엔 직접 나서보세요. 하지만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져야 할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길한 예감이 서려 있었다. 서울 국방부 청사. 높은 천장, 삼엄한 경비, 그리고 군복을 차려입은 장군들의 묵직한 존재감이 서영의 긴장을 극대화했다. 윤서영 대리 맞습니까? 흰머리가 성성한 중장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예, 맞습니다. 그 순간 다른 장군이 낮게 웃었다. 꽤 젊어 보이는군. 이런 전략안을 낸 사람이 이분이라고. 속으로 차가운 한기가 스쳤지만 서영은 고개 숙여 또렷이 대답했다. 네. 제가 직접 작성하고 발표했습니다. 회의는 곧장 시작됐다. 윤 대리, 지난번 당신이 제안한 드론 연계 방어망. 이론상으론 흥미롭지만 실제 전장에선 통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장군의 눈썹이 치켜올랐다. 자신 있군요. 이미 모의 실험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적용 시 기존 체계보다 탐지 시간이 32% 단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영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장군들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하게 바뀌었다. 그렇다면 비용은? 예산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 장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 업그레이드와 재배치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군이 물었다. 여성으로서 군사 전략에 접근하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군요. 혹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묘해졌다. 하지만 서영은 담담히 웃었다.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분석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전쟁은 결국 사람의 생존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전투 효율뿐 아니라 장병들의 안전, 사기, 피로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답변이군. 질의응답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서영은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았다. 끝내 장군 중 한 명이 말했다.
윤대리, 당신은 단순히 보고서를 쓴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체계를 이해하고 있군요. 앞으로도 계속 자문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회의실 안박수가 울렸다. 서영의 눈가가 순간 젖었지만 꾹 참았다. 이제 시작이야. 이 정도로 만족할 순 없어. 회의가 끝난 뒤 국방부에서 직접 배웅까지 받으며 나왔다. 그러나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마주한 건 차가운 공문이었다.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사유조직 내보고 체계 무시 및 독단적 업무 처리. 서영은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걸 느꼈다. 이게 뭐지? 책상 위에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올려놓은 쪽지가 있었다. 윤 대리님, 저희는 믿습니다. 힘내세요. 부장님이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네요. 그날 저녁 박 부장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윤 대리, 국방부 회의 잘 다녀왔습니까? 서영은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좋겠군요. 윗분들께 인정도 받고. 하지만 말이죠, 회사는 국방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규칙과 상관의 명령이 우선이지요. 서영이 차갑게 물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라뇨.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잘못? 허허.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출석해서 직접 들어보세요. 그의 말투는 협박 그 자체였다. 늦은 밤 서영은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컴퓨터 화면에는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자료가 떠 있었다. 보고서, 데이터, 회의록, 이메일 기록까지. 그래. 나를 무너뜨리려면 근거가 필요하지. 하지만 나는 모든 걸 남겨놨다. 서영은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번 싸움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동료들의 신뢰, 국방부의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신념이 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영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적들의 그림자도 짙어졌다. 인사위원회, 그게 마지막 시험대가 되겠군. 그 순간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국방부 장관 비서실 직접 통화 요청. 서영은 숨을 고르며 전화를 받았다. 윤 대리님,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늦은 밤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는 서영을 긴장시켰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회의실이나 청사가 아니라 서울 한남동의 한 조용한 고급 다실. 장관은 사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왔군요, 윤 대리. 서영은 정중히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장관은 차를 한 모금 들이킨 뒤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회의에서 보여준 역량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국방부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서영은 눈을 크게 떴다. 장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단순히 회사 차원의 자문이 아니라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식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곧바로 TF팀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는 회사가 떠올랐다. 박 부장의 조소, 인사위원회 통보. 저는 아직 회사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장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언제든 이 자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서영은 곧장 날 선 분위기를 느꼈다. 사무실 곳곳에 퍼진 이상한 소문. 윤 대리가 독단적으로 움직여서 문제가 됐다더라. 윗선까지 들쑤셔놓고 결국 회사 망신만 시킨 거 아니야?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명확했다. 박 부장이 여론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 공식 공문이 메일로 도착했다. 인사위원회 출석 날짜 2주 후. 서영은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2주 그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해. 옆자리 동료 지연이 조심스레 다가와 속삭였다. 윤 대리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 팀은 다 알고 있어요. 부장님이 괜히 그러는 거잖아요. 서영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지연 씨. 하지만 준비는 철저히 해야겠죠. 퇴근길 주차장에서 서영은 박 부장을 마주쳤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비웃듯 말했다. 인사위 날짜 받았죠?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부장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단순합니다. 회사는 질서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선을 넘었어요. 군 장성들 앞에서 떠드는 것도 좋지만 결국 당신의 자리는 여기 제 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그의 말은 서영의 가슴속에 다시 불을 지폈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국방부 회의록과 회사 내부 문건을 교차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눈에 띈 것은 박 부장이 보고하지 않고 묵살한 프로젝트 내역. 이걸 만약 인사위에서 공개한다면 서영의 눈빛이 빛났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컸다. 부장의 직권을 정면으로 문제 삼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 준호가 그녀를 지켜보며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골몰하고 있어?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회사에서 시험대에 올랐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이겨낼 거야.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싸우는 이유가 옳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야.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내 이름을 이용하는 것도 망설이지 마. 서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의 계급에 기대고 싶진 않아. 이건 나 혼자 해내야 해. 그날 새벽까지 서영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메일, 문서, 회의 녹취록까지. 그리고 작은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나는 준비할 뿐이다. 창밖으로 서서히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인사위원회 일정이 공지된 지 며칠 회사의 공기는 눈에 띄게 변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은 서영을 애써 피하거나 시선을 피했다. 박 부장이 퍼뜨린 소문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윤대리 곧 잘려나간다더라. 괜히 나섰다가 본전도 못 찾는 거지 뭐. 서영은 묵묵히 서류를 챙겼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점심시간 같은 팀 지연과 과장 김태수가 그녀를 따로 불렀다. 작은 회의실에 들어서자 태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윤대리, 우리 솔직히 다 알고 있어. 박 부장이 무리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지. 서영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그럼 왜 저를 부르신 거죠? 지연이 답했다. 도와드리려고요. 지난달 보고서 원본, 제가 따로 보관해 둔 게 있어요. 부장님이 수정한 파일과 대조하면 누가 진실을 왜곡했는지 확실히 드러날 겁니다. 서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퇴근 후 세 사람은 은밀히 모여 자료를 검토했다. 서영이 가져온 국방부 회의록과 지연이 보관해둔 보고서 원본. 그리고 김 과장이 내부 서버에서 확보한 로그 기록.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그림은 명확해졌다. 박 부장이 국방부의 제안을 일부러 무시하고 회사에 불이익이 되도록 조치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걸 인사위에서 내면 최소한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김 과장이 단호히 말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해요. 박 부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며칠 후 박 부장은 공개적으로 서영을 몰아붙였다. 회의 도중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윤대리, 지난번 보고 건 말인데 국방부와의 협의는 내 선에서 독단적으로 진행한 거지. 회사 방침도 안 따르고 말이야.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서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보고 절차는 모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인사위원회에서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순간 박 부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알았다. 서영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박 부장은 자신의 측근 몇 명을 불러 모았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며 차갑게 말했다. 저 여자를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인사위까지 버티게 놔두면 우리 모두 곤란해질 수 있어. 자료를 정리해서 업무 태만, 보고, 누락, 독단적 행위로 몰아가자. 한 부하가 주저하듯 물었다. 하지만 부장님 증거가. 증거 따위 필요 없어. 인사위는 분위기가 증거다. 내가 조성하면 그만이야. 그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번졌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국방부에서 다시 연락이 온 것이다. 윤 대리님, 지난 회의에서 제시하신 의견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영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가 준비해온 진실의 조각들이 단순한 회사 내부 싸움을 넘어 국가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스쳤다. 이 사실이 박 부장 귀에 들어가면 그는 더 거세게 날 억누르려 할 거야. 그날 밤 서영은 남편 준호에게 소식을 전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빛이 조금씩 새어들어오는군. 하지만 아직은 몰라요. 박 부장이 더 큰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서영아, 기억해. 내가 싸우는 건 단순히 회사 문제가 아니야. 정의와 불의가 부딪히는 자리야. 그러니 절대 물러서지 마라. 서영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 끝까지 갈 거야. 인사위원회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일주일. 박 부장은 함정을 준비하고 서영은 증거와 동료들의 연대를 굳혔다. 그리고 두 세력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인사위원회 일정이 다가올수록 박 부장은 더 노골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주요 임원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윤대리 문제는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회사 기밀을 외부에 흘릴 뻔한 전례가 있다는 건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는 마치 모든 게 사실인 양 목소리를 낮추어 강조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박 부장이 권력자라는 건 알지만 동시에 윤대리의 성실함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실 내부에서도 갈등은 점점 드러났다. 커피 머신 앞에서 동료들이 속삭였다. 솔직히 윤대리 말이 맞는 것 같아. 보고서 조작은 심한 거지. 조심해. 박 부장 귀에 들어가면 우리도 곤란해져. 한쪽에서는 서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다른 쪽에서는 괜히 휘말리지 말자며 선을 긋는 이들도 많았다. 서영은 이를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나로 인해 동료들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지만 이제 멈출 순 없어. 그날 오후 국방부 담당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윤 대리님, 지난번 말씀해 주신 자료가 매우 유의미했습니다. 추가로 작성해 주신다면 저희 쪽에서도 공식 검토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은 놀람과 동시에 희망을 느꼈다. 그녀의 작업이 단순한 보고를 넘어 실제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네, 제가 준비해 두겠습니다. 서영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늦은 밤 서영은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를 정리하다가 남편 준호에게 털어놓았다. 이게 국방부에 넘어가면 회사에도 큰 이익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박 부장은 끝까지 날 문제 인물로 몰아붙이려고 해. 준호는 묵묵히 아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두려운 거다. 박 부장은 이미 내 실력을 알아봤어. 그래서 없애려는 거야. 하지만 서영아, 내 뒤엔 나뿐만 아니라 진실이 있잖아. 그의 단호한 눈빛이 서영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폈다. 며칠 후 박 부장은 임원 회의 자리에서 폭탄 발언을 던졌다. 윤 대리는 독단적으로 외부 기관과 접촉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공식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이건 조직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의실의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영이 반박할 수 있는 허술한 부분이 많았다. 단순히 메일 일부를 잘라낸 것이었기 때문이다.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부장, 그럼 실제로 회사에 피해가 있었습니까? 박 부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억지를 부렸다. 피해가 없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조직은 규율로 굴러가는 겁니다. 하지만 임원들 중 일부는 이미 서영 쪽 자료를 은밀히 확인한 상태였다. 지연이 흘린 조각들이 그들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단순히 절차 문제로 몰아가기엔 무리가 있군. 박 부장 말대로만 믿을 수는 없겠어. 조용한 반발의 기류가 생겨나고 있었다. 박 부장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계속 밀어붙였다. 사무실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던 어느 날 지연이 서영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윤 대리님, 저희 몇 명이 인사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영은 눈을 크게 떴다. 정말 괜찮겠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우린 이제 더는 침묵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바뀌어야죠. 서영은 순간 울컥했다. 그녀는 동료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위원회 당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박 부장은 마지막까지 서영을 고립시키려 했고 서영은 점점 더 단단해져 갔다. 그리고 위원회 전날 밤, 한 임원이 서영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윤 대리, 내일 위원회에서 당신을 도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절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니 준비 잘하시오. 서영은 숨을 고르며 다짐했다. 그래, 이제 끝장이다. 이른 아침 회사 대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인사위원회라는 글자가 크게 붙은 현수막 아래 무표정한 임원진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았다.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문을 열었다. 이 순간이 오고야 말았구나. 그녀가 입장하자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 부장은 이미 자리에서 앉아 차갑게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위원장이 회의를 열며 차분히 말했다. 오늘 회의는 윤서영 대리에 대한 징계 사안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향후 인사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 부장은 치고 나왔다.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윤 대리의 무모함과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높이 들었다. 보십시오. 이건 그녀가 국방부와 주고받은 이메일 일부입니다. 회사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조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회의실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박 부장은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 비웃음을 지었다. 저런 사람을 그냥 두면 회사의 기강은 무너집니다. 서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위원님들, 박 부장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일부만 잘라낸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차분히 준비해온 원본 메일을 빔 프로젝터에 띄웠다. 보시다시피 저는 국방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은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상급자 보고도 거쳤습니다. 조작된 건 박 부장님이 들고 오신 증거 쪽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몇몇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바로 그때 위원장이 물었다. 혹시 이 사안과 관련해 증언할 직원이 있습니까? 조용한 정적을 깨고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연 씨,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저는 윤 대리님이 국방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는 전 과정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보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절차를 무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고서 조작을 지시한 건 박 부장님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곧이어 두세 명의 직원이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봤습니다. 윤 대리님은 절차를 따랐습니다. 박 부장님이 데이터를 왜곡하라고 한 건 사실입니다. 동료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이어지자 박 부장의 얼굴은 점점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다들 미쳤습니까? 이건 내 말이 곧 회사 방침이었어. 내가 시켰다는 증거라도 있어? 바로 그 순간 위원회 문이 열리며 낯선 인물이 들어왔다. 국방부 소속 담당관이었다. 실례합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직접 관여했던 국방부 담당관입니다. 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을 한다고 하여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서류를 꺼내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윤서영 대리는 국방부와의 협의에서 매우 성실하고 투명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저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규율 위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박 부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리에서 비틀거렸다. 이건 음모야. 다 날 모함하려고. 하지만 임원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위원장은 단호히 정리했다. 박 부장, 당신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증거를 왜곡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박 부장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다. 위원장이 서영을 향해 말했다. 윤 대리, 오늘 당신의 용기와 성실함을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진실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최종 결론은 곧 내리겠지만 당신의 잘못은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